안녕하십니까. 금TV 백철준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 땅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었다. 열도가 반도의 속국이었다. 그런 것이 바로 칠지도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저는 칠지도를 보고 나면서 칠지도의 글자들을 다시 판독해서 그 글자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글자가 원래 무엇이었는가를, 원래 글자를 다시 제가 찾아보면서 그것을 알게 됐죠. 그 사실을. 그러니까 글자를 제대로 복원해보면, 다시 복원해보면 원래 글자에서 바로 황제라는 말도 나오고, 또 황제의 황제의 자식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황칠자 얘기도 나오고. 제가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드디어 그 칠지도의 그 판독문을 제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은 책이고요. 칠지도의 황제, 한국사 아닙니다. 황국사입니다. 황제의 그 기록이라는 뜻이죠. 황제의 나라, 황국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황제국의 기록, 황국사, 칠지도의 황제, 백제 아닌 황제국 부나라 대발굴. 여기에 보시면 칠지도의 그 모습이 나오죠. 칠지도를 거꾸로 엎은 것이고, 이게 그 칼 자루 부분이었죠. 황제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황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은 제 책의 46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요. 판독문이에요. 석상신궁, 그러니까 그 이소노카미 신궁, 일본의 이 칠지도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에 가면은 진열 부스가 있어요. 그 칠지도의 사진을 걸어놓은 그런 유리 진열장이 있는데, 그 유리 진열장, 그러니까 진열 부스라고 얘기해요. 그 진열 부스 안에 있는 그런 그 칠지도의 글자들, 사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칠지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칠지도 사진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은 진열 부스 안에 있는 사진들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진을 얻은 것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갈색은 이소노카미 신궁의 판독문입니다. 이런 거 갈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청색은 제가 새로 판독한 것이고요. 백철준의 판독문이고, 그 다음에 흑색은 공통된 판독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견해가 일치되었던 것이죠. 자, 보시죠. 해석을 이제 판독을 비교해 보면,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독한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판독한 바에 의하면 5월 16일 526년이에요. 526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판독문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이 칼을 준 인물이 바로 526년의 인물, 우리가 그 사설을 통해서 백제의 성왕이라고 알려진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이것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황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도 나라 이름도 백제가 아니고 부나라라는 부나라, 말하자면 당나라 같이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나라, 많은 속국들을 거느린 부나라, 많은 속국들을 거느린 당나라처럼 부나라라는 것이 그때 존재했었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황제가, 최고 통치자가 바로 성왕이 아닌 성황제라는 것이죠. 이 칼이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태화 4년 5월 16일 병원년에 526년에 즉 정양이 만들었다. 정양조예요. 그 정양은 무슨 뭐 12시, 낮 12시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정양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양이 주어고요. 그리고 조가 동사예요. 뭘 만들었냐? 목조가 나오겠죠. 백년철 칠지도를 만들었다. 백년철. 재련을 100번 한, 아니면은 100번 달군, 그런 100번 달군, 100번 재련한, 칼을 100번 재련한 그런 뜻이 있어요. 백년철 칠지도. 정양이 만들었다. 백년철 칠지도를. 그런 뜻이죠. 이 사실도 제가 밝히는 것이지만, 정양이라는 것이 그 황제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석상신궁의 또 해석이 또 여기 나오는데, 기존 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다음 백병, 선, 공공, 후, 왕, 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일본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한국 학자들도 이 글씨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피할 벽자나 물리칠 벽자를 보고 이 벽자를 백병을 피하게 한다, 아니면 백병을 물리치게 해주는 칼이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벽자를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독한 바에 의하면 이 벽자는 바로 임금 벽자예요. 왕벽자, 즉 황제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제후들, 황제가 많은 왕들을 책봉하는데 그 왕들은 바로 황제의 신하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 임금, 신하 왕의 뜻이에요. 바로 벽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많은 왕들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왕들을 책봉해서 임명해서 자기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황제가 최고 권력자고, 황제가 바로 자기 자식들이나 대부분의 자기 자식들이죠. 그 다음에 일부 신하들을 그 자기의 영토를 나누어서 거기 띄어서 주면서 그 각각의 영토에 무슨 왕으로 책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7개의 그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칠벽은 7개 왕국의 왕, 그러니까 7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칠벽은. 그래서 이것은 임금벽이에요. 그 일본이나 다른 한국 학자들은 이것을 피할 벽이나 물리칠 벽으로 봤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칠벽, 7 임금입니다. 7 왕, 7 제후. 7 왕을 신하로 거느린 대부, 이것은 바로 대당처럼 나라를 의미합니다. 부나라, 대부. 부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대당이 아니고 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제. 이 글자들이 많이 지워져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그 확대한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하면 황자하고 제자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 금선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긁힌 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보다 보면 황제라는 획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은 칠벽 대부 황제를 보여주는 칼입니다. 글자로 보여줍니다. 칠벽 대부 황제. 7 왕을 신하로 거느린 부나라의 황제가 공 준다. 후왕에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황제가 후왕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제후라고 그랬죠. 여러 제자에다가 이 같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한테 주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래야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해석이. 칠벽 대부 황제가 후왕에게 준다. 공후왕. 황제 공후왕. 그리고 나머지 5글자들은 너무 많이 지워져서 판독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판독하다가 하는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앞에 실제로 앞면에는 바로 그 연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그 성왕이라 불리는 성황제의 연호죠. 연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양제가 만들었다. 그리고 백년철 칠지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칠벽 대부 황제, 그 7 왕을 신하로 거느린 대부 황제가 후왕에게 주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칠지도 앞면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죠.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526년 정양제가 백년철 칠지도를 만들다. 7 왕을 신하로 둔 부나라 성황제가 신하 왕에게 주다. 그리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황제가 준 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뒷면을 보죠. 이게 바로 뒷면의 그런 판독문들인데 여기도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세, 일회, 미유, 차도 이런 칼이 없었다. 선세일에 없었다. 백,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문제의 이제 한자인데 백하고 100백자에다가 여기는 이제 일본이랑 그동안 학자들은 이걸 백제라고 읽었습니다. 백제라고. 이 글자를 이상한 글자. 근데 백제가 아니고 저는 이걸 백식으로 판독을 한 것이죠. 왜 백식이냐? 여기 보시면 밑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판독한 것이 파란 글씨라고 그랬죠. 마음심자인데 여기가 지금 마음심자를 깔고 앉아 있는 글자예요. 이것이 마음심자가 지금 지워진 것이죠. 자, 이것은 제 책의 일부를 끌어낸 것이죠. 바로 이 글자인데요. 학자들이 백제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이 백제라고 한 제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자가 아니고 바로 이런 마음심을 가지고 있는 식자입니다. 식자. 그리고 이 세모는 세모꼴은 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식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식자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만들 때 불로 달궜다가 물에 식혔다가 이런 과정을 하면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칼이 엄청나게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그런 강도가 세지는 과정을 계속 100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명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세모들 이런 것들이 불 모양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을 끄다, 불을 식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식자를 의미한다고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인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있는 그 세모 불 모양은 바로 또 여기에 앞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년에서 이게 불달굴 연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불을 달구다. 여기도 불이 보이죠. 불이 두 개가 왼쪽에, 그죠? 세모 두 개. 바로 그런 이런 서로 대조가 조화롭게 대조가 되는 그런 글자를 일부러 배치한 것이에요. 백년, 이것도 일백백이잖아요. 100번 달궜다, 불에 달궜다. 백년, 백년칠 칠지도, 백년 했다. 여기는 뭐야? 반대로 100식 했다, 100번 시켰다, 불에다 100번 달궜다, 불에다 100번 시켰다. 이러면서 강도를 세게 만든 명품 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제는 절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뭐가 이어지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익소노카미 신공에서는 모른다, 세자 모른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판독할 때는 황칠자예요. 황칠자. 이거를 지금 현대 사학자들은 왕세자로 해가지고 판독해서 백제 왕세자. 그래서 백제 왕세자가 일본 외왕과 어떻게 했다 그렇게 자꾸 풀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세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왕세자가 아니에요. 자자만 똑같고 두 글자가 틀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황자입니다. 황자. 제 책에 분석해 놨지만 이거를 원래 복원시키면 황자가 되는 것이에요. 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자가 아니에요. 세자가 아니고 칠자예요. 칠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 책의 일부입니다만, 이게 원래 칠자였는데, 응? 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칼로 파가지고 세자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왕세자로 보이게 만든 것이 조작을 한 것이죠. 아니란 말이죠. 원래 있던 칠자예요. 칠자 이게. 그래서 황칠자입니다. 황제의 7번째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왕세자하고 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하고 황제의 아들하고 그 당시에는 격이 틀리는 그런 말이죠. 황제가 왕을 만드니까. 놀랍게도 황칠자라는 것입니다. 황칠자가 어떻게 했느냐. 황칠자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황칠자가 태어났네요. 황칠자 기생.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기생. 황칠자 황제의 7번째 자식이 새로 태어났다. 성황, 여기 봅시다. 놀라운 말. 성은 똑같습니다. 성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음이라고, 일본은 음이라고 해석했죠. 한국 학자들 음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또 고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계속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 판독을 이렇게 해서 성음고로 판독을 해갖고, 기생성음고 이걸로 해서 계속 판독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글자가 조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복원을 해보면 긁혀있는 획이랑 이런 것들을 흔적을 찾아서 복원을 하면 바로 이 글자는 음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음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금 글씨를, 금 획을 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게, 음자처럼 보이게. 하지만 판독을 하면 이것은 황자입니다. 황자. 그리고 이것은 제자예요. 고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획도 후대에 첨부한 것입니다. 황제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황제. 성황제가 위하여 외왕을 위해서, 조 역시 동사 나오죠. 만들었다는 것이죠. 외왕지네요. 외왕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황제가 외왕지를 위해서, 이름이 지예요. 외왕의 이름지. 외왕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칼이에요. 성황제가 황제 7번째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외왕한테. 황제가 왕에게 만들어줬던 것이. 그 성왕이라 부르는, 그 백제 성왕이라 부르는 사람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나라라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 나라, 원래 엄연히 존재했지만 제가 그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 부나라, 우리도 황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일본 외국을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은 그런 큰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나라의 성황제가 준 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칼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제가 속국의 왕한테 선물로 준 것이죠. 황제의 7번째 아들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글자들이 조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왕세자하고 왕광 사이의 관계로 이 칼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황제가 왕한테 하사 내려준 것이죠. 분명히 그런 사실을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황자가 벌써 몇 개가 나옵니까? 칠벽대부, 황제, 황칠자, 성황제, 황제의 황자가 3개가 나오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 집중적으로 조작이 된 것이죠. 제가 파란 글씨를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황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황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조작이 된 것이고, 여기도 역시 성황제라는 말이 나니까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한일 제가 판독문하고 그 일본의 판독문하고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조작된 부분이에요. 황제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뒷면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100번 담금질하다. 황제의 칠자가 태어났다. 성황제가 외국왕 지를 위해 만들다. 후세에 전해 보여라. 바로 7속국, 7벽, 그리고 황칠자, 칠자, 이렇게 77, 7개의 숫자를 공통적으로 앞뒤면에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칠지도라는 것이 어울리죠. 그렇게 제작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칠지도가 왜 조작되었는가? 바로 이런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었다. 열도가 과거 반도의 속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것을 칼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은 그 한국사기가 아니고 한국사 칠지도의 황제, 백제 아닌 황제국 분하라 대발굴입니다. 한국사. 제가 기자를 이제 하도 그 제목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것이 여기 반영된 것 같아요. 한국사 칠지도의 황제, 백제 아닌 황제국 분하라 대발굴 46페이지에 수록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그 디테일한 사진, 좀 더 확대한 사진, 아까 이런 사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 획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원래 글자고 이게 복원한 글자도 획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굵힌 자국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을 연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 숫자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황제국 하나를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금TV 백철준입니다.